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핑크 플라밍고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살로소돔 리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더 더러운 영화는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게 가히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반박을 받았습니다. 핑크 플라밍고를 봤냐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게 그렇게 더럽다고? 이게 보면은 고어 등급표에서는 살로소돔이 더 밑에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뭐 그 전 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위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비위 개센데 설마 내가 당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핑크 플라밍고가 살로소돔보다 위에요. 형님입니다. 물론 다루고 있는 소재나 그런 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살로소돔이 더 하드한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역겨움으로만 따졌을 때는 저는 핑크 플라밍고가 더 심하더라고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핑크 플라밍고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저는 절대 안 볼 거예요. 요거보다 더 더러운 건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지 마세요. 저 절대 안 볼 겁니다. 핑크 플라밍고만 해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어쨌든 그러면은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후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동네에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디바인이에요. 이 여자는 아주 악명이 자자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악당입니다. 그리고 디바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합니다. 이 디바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줄 것처럼 디바인이 차를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막상 그 사람이 탈라고 딱 오니까 바로 그냥 뻑큐 날리고 무앙 하고 출발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깔깔깔깔 웃어요. 이게 뭐 들으시면서 그 뭐야? 애들 장난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살면서 히치하이킹하는 사람을 태워주려다가 뻑큐 날리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못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배가 아파요. 그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치마 올리고 갈깁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그냥 갈기고 봐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악당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악당입니다. 어쨌든 이 디바인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의 집 위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디바인 혼자 사는 건 아니고 가족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코튼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코튼이라는 여자도 정상은 아니에요. 관음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바인의 여자친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괴팍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디바인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크래커스라는 인물인데 이 친구는 변태 성욕자예요. 약간 가학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동물한테서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인의 엄마인 에디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계란 성애자입니다. 계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삼시세끼 계란만 먹어도 되고 그냥 계란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계란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가족이 그 트레일러에 살면서 이 도시를 덜덜 떨게 만드는 악행을 수도 없이 저질러요. 그리고 그런 디바인의 악행을 굉장히 배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콘이랑 레이몬드라는 마블 부부예요. 얘네도 한따까리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악행으로는 뒤지지 않는 애인데 디바인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자신들의 악명이 떨쳐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분해하는 애들입니다. 아, 내가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악당이 될 수 있는데 저 빌어먹을 디바인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자꾸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디바인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와 시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적으로만 보면
보면 사실 이 부부가 더 악당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인신매매범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지하실에 가둬두고 계속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산하면 그 아기를 동성애자 부부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또 임신시켜서 또 출산시키고, 그러다가 결국 그 여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하면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또 납치해서 또 임신시키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 마블 부부가 더 악당이 맞긴 하잖아요. 게다가 얘네의 악행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이 레이몬드, 이 남편은 다른 취미가 있어요. 그 취미가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바리맨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 몰래 접근해서 자신의 성기에다가 뭐 소세지든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뭘 묶어놨는데 뭘 묶어놓은지는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성기에 무언가를 묶어놓고 그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럼 여자들이 놀래서 깨악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갈 때 이 가방이나 빵이나 이런 걸 챙기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가방을 슬쩍 하는 게 그 친구의 그런 또 다른 부업입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방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미친 새끼인 거예요. 그냥 바바리맨이 너무 하고 싶은 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안에 코니는 아주 지독한 짓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용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면접을 올 거 아니에요. 면접 오는 사람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하고 하루 종일 붙잡고 걔를 심층 면접을 합니다. 아주 사람을 녹초를 만든 다음에 탈락을 시켜요. 그럼 걔가 아니 하루 종일 나를 이렇게 해놓고 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러면 당신은 우리랑 함께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걔가 엉엉 울면서 집에 가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아주 지독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여자는. 어쨌든 이 마블 부부도 디바인에 못지않게 정말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랄한 인간들인데 디바인의 그런 명성에 파묻혀서 빛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새싹 악당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디바인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 디바인. 그 기사를 보고 얘네가 아주 이를 팍팍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가장 악당이고 내가 가장 더러운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저 디바인만 더럽다고 하냐. 이 빌어먹을 나는 오늘도 여자를 한 20명은 울리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나는 왜 저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거야. 여보 당신은 면접 몇 명 봤어. 이러면서 얘네가 아주 분노에 치를 떨다가 결국에 한 여자를 섭외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쿠키예요. 이 쿠키라는 여자를 섭외해서 이 여자를 디바인의 아들인 크래커스한테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크래커스를 꼬셔서 그 집에 초대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집 주소라든지 가족이 몇 명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이로 쿠키를 고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 쿠키는 크래커스를 결국 꼬셔서 디바인의 그 트레일러로 초대를 받게 돼요. 그렇게 디바인의 집에 초대받게 된 쿠키는 뭐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크래커스랑 같이 크래커스의 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1차 관문이 있어요. 이 크래커스가 약간 이상성욕자라고 했잖아요. 가학적이기도 하고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선 동물과 관련된 아주 흉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래커스가 이제 쿠키를 데리고 방에 가서 거의 겁탈식이에요. 옷을 벗기고 이제 관계를 둘이 맺는데 동물이 나오거든요. 닭이 나와요. 닭을 둘이 관계 맺는 그 사이에 닭을 계속 지디겨가지고 제 생각에 닭이 다친 것 같아요. 막 피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닭이 나오고 닭을 사이에 두고 그 두 남녀가 관계를 갖는다. 뭐 요 정도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닭이 다친 것 같더라. 피가 나더라. 그렇게 아주 거지 같은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 쿠키는 서둘러서 그 집을 빠져나와서 자기의 고용주인 마블 부부한테 전화를 합니다. 거기서 알아낸 정보들을 전해주게 돼요. 뭐 집은 어디에 있고 트레일러에 살고 있고 엄마랑 자기 여자친구랑 아들이랑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디바인의 본명은 뱁스 존스다. 그리고 며칠 후에 디바인의 생일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블 부부는 그래 생일이라고? 잘됐다. 넌 뒤졌다. 아주 골탕을 내가 제대로 먹여줄게 하고 얘네 부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놓은 어떤 상자를 하나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포장해서 디바인에게 택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디바인은 집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에디가 맨날 그 집으로 계란을 팔러 오는 에그맨이란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랑 오늘 디바인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생일 파티 끝나고 결혼식을 합시다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택배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요 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얘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트레일러
트레일러거든요. 어떤 한적한 공터에 있는 데다가 그냥 트레일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주소가 없는 거죠. 여긴 주소가 없는데 심지어 얘네가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극비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택배 기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놀래가지고 칼도 꺼내고 총도 꺼내고 하면서 여차하면 그 사람을 담궈버릴 생각으로 문을 딱 엽니다. 그랬더니 그냥 진짜 택배 기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디바인한테 특별 택배가 왔으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디바인은 악당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택배를 뺏고 그 택배 기사한테 막 고함을 칩니다. 너 한 번만 더 여기서 내 눈에 띄면 너의 모가지를 아주 분질러 버릴 테니까 당장 꺼져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그 택배 기사가 으아 하면서 막 도망을 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악당답게 껄껄껄껄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습니다. 웃으면서 아이 저 녀석 참 토끼처럼 도망가는 꼬라지 좀 보라지 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웃으면서 얘네가 이제 그 택배 상자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막 포장지를 뜯고 안에 상자 뚜껑을 딱 열어서 봤더니 거기에는 그 마블 부부가 보낸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자의 뚜껑까지 딱 열어봤더니 거긴 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디바인이 아주 길길이 날뜁니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녀석이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낼 생각을 했냐고, 누군지 잡히면 진짜 아주 개박살을 낼 거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 코튼이 거기서 뭔가 종이를 발견해요. 디바인 잠깐만, 여기에 편지가 한 장 있는데? 뭐야 이거 생일 편지야 이러면서 놀래요. 그랬더니 뭐 생일 편지 하면서 디바인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봐 하고 막 화를 내요. 디바인은 글씨를 못 읽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악당이죠. 그래서 코튼이 그 편지를 대신 읽어주게 됩니다. 디바인 생일 축하해. 너는 더 이상 가장 추악한 인간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건 우리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이 디바인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정말 흰자가 보일 정도로 커지면서 누가 감히 나한테 이런 도전을 하냐. 그 아들도 막 엄마 이건 진짜 못 참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건 우리 엄마인데 감히 엄마한테 이런 도전을 하는 거 나 참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셋이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는데 그때 코튼이 어떤 사실을 하나 떠올려요. 최근에 우리 집에 왔던 건 쿠키인데 쿠키가 이거 보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쿠키든 뭐 나발이든 뭐 딸기잼이든 다 죽여버릴 거라고. 디바인은 아주 화가 나서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씩씩대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날은 아쉽게도 디바인의 생일 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결혼식도 있죠. 그래서 바로 복수하러 가진 못하고 일단 화를 좀 추스립니다. 그렇게 생일 파티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방방곳곳에서 온갖 기행을 저지르는 미치광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으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일 파티가 시작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여자의 생일 파티니까 그 생일 파티가 얼마나 역겹고 추악할지는 짐작이 되시겠죠. 정말로 끔찍한 생일 파티가 벌어집니다. 일단 처음에는 선물 증정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선물 주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 선물을 받고 막 디바인이 캬! 뭐 표정 뭐 따라할 수도 없네. 뭐 그 사람이 웃는 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캬! 하면서 웃어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된다. 캬! 이러면서 선물 받으면서 계속 좋아요. 근데 그 선물 내용이 뭐가 있냐면 뭐 토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종이에다 토를 하고 그걸 픽서를 뿌려서 굳힌 것 같은 걸 줘요. 그랬더니 그걸 막 혀로 막 낼름낼름 핥으려고 하고 막 신나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준 선물은 무슨 소 잡는 데 쓰는 것 같은 칼을 줘요. 소를 잡는 건가? 어쨌든 거대한 생명체를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을 줘요. 그리고 여자친구 코튼이 준 선물은 그 돼지 머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돼지 머리는 쓰잖아요. 근데 돼지 머리가 아니고 돼지 머리 중에서도 이 코 부분입니다. 코 부분. 고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짱짱짱짱 이렇게 할 수 있게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게 그거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디바인이 아주 신나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디바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장기자랑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스트립 쇼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젬베도 치고 막 다 같이 흥겹게 놉니다. 그리고 요때쯤에 그 마블 부부가 디바인한테 똥을 보냈잖아요. 그걸 받고 충격을 받아서 생일 잔치에서도 시무룩해 있을 디바인을 보기 위해서 생일 파티에 잠입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숲을 속에 숨어서 그 생일 파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디바인은 타격이 전혀 없다는 듯이 너무나 즐겁게 웃고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신나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관문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겨운 장면이니까 좀 역겨운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장기자랑이 한참 흥이 올라서 마지막 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어깨춤을 춰요. 그 중요 부위만 가리는 그런 약간 줄 팬티 같은 걸 입고 이렇게 골룸 같은 자세를 취한 상태로 어깨춤을 계속 춥니다. 근데
근데 어깨춤을 기가 막히게 추긴 해요. 놀라울 정도로 잘 추긴 하더라고요. 그 날개뼈가 이렇게 웨이브 치듯이 움직이면서 춤을 막 춰요. 그러다 갑자기 팬티를 훌러덩 벗습니다. 당연히 성기 보이겠죠. 여기서 남자 성기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냥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렇게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끔찍한 게 나옵니다. 이 남자가 팬티를 벗고 다리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끌어안아요. 안고 여러분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종종 똥꼬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와 나 오늘 진짜 뭐 교수님한테 잘 보려고 제가 똥꼬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똥꼬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 단어를 쓰면서 한 번도 그게 이미지화가 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 진짜 오늘 진짜 똥꼬쇼를 했다 하면 나 진짜 완전히 굽신굽신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진짜 별짓을 다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단어였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형상화가 안 돼 있던 단어예요. 그건 저한테 그냥 뭔가 이미지화가 안 돼 있던 단어인데 그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가 그야말로 정말 똥꼬쇼를 해요. 정말로 똥꼬쇼를 해요.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기를 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막 합니다. 제가 도저히 그거를 표현할 단어를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의 배역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의 배역 이름이 뭐냐면 노래하는 학문이거든요. 이 남자의 역할의 이름이 노래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겠죠. 다리를 이렇게 팔로 끌어안고 자기의 그 부위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지게 한 다음에 그 부위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냥 입모양만 립싱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나진 않아요. 다행히 노래를 막 해요. 그 부위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그 장면을 보고 이 마블 부부가 기겁을 합니다. 정말로 여기는 천해천이라고, 우리는 악당 축에도 못 끼는구나 이러고 혼비백산이 돼서 그 노래하는 학문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그곳을 도망쳐요. 막 도망쳐서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걸 봤어요. 여기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잡아가세요 하고 울면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합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진짜 정말로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러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그렇게 마블 부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바로 경찰들이 그곳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4명의 경찰이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 트레일러 근처로 가요. 그리고 이 파티하던 애들이 그 경찰을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갑자기 손에 뭐 칼이나 몽둥이나 뭐 이런 걸 들고 달려가서 그 경찰들을 몽둥이로 패고 칼로 토막내고 썰고 막 그냥 난리를 피워요. 그냥 경찰을 학살을 합니다. 정말 그 4명의 경찰을 다 토막내서 그 시체를 막 뜯어먹어요. 팔 뜯고 다리 뜯고 막 내장 뜯고 근데 너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는 일단 가짜인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시체나 디테일한 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뭐 뼈다구들 사람들 손에 잡고 있고 그 도끼질, 칼질, 몽둥이질 하는 걸로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만 되지 그게 막 요즘 영화처럼 썰리고 잘리고 이런 게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어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새빨갛게 물감 칠해져 있는 뼈다구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먹는 척을 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식인 행위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뭐 디테일하거나 충격적이진 않다. 그 행위 자체가 충격적일지언정 뭐 그 장면이 충격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경찰들을 맛있게 뜯어먹은 사람들이 오늘 너무 재밌었다, 잘가,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봐 이러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생일 파티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에디랑 에그맨이랑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에디는 그 에그맨의 손에 이끌려서 신혼집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마블 부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패배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보통 악당이 아닌데 방금 전에 그 파티를 보니까, 그리고 그 디바인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얘네가 벽을 느낀 거죠. 이건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 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충격에 빠진 상태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이 남편 레이몬드가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고 들어가기로 해요. 이 사람의 취미 활동은 바바리맨이었죠. 그래서 나 이 기분으로 진짜 집에 못 들어가. 나 이대로 들어가면 잠도 못 잘 것 같아. 나 오늘 진짜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가야겠어. 내가 얼마나 악당인지 사람들한테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하고 이제 타겟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어떤 한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타겟으로 잡고 이 레이몬드가 자크를 내리고 또 성기에다가 뭘 주렁주렁 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긴 걸 달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거를 막 빙빙빙빙 돌리면서 그 여자한테 이제 바바리맨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러면서 막 풍차 돌리기, 풍차처럼 자기의 성기를 막 돌리면서 그 여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으면서 갑자기 자기 상의를 이렇게 팍 까요. 가슴이 보이도록. 그랬더니 이 레이몬드가 조금 당황해요. 그런 반응에. 비명 지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가 뭐지 하고 일단 돌리던 성기는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치마를 탁 올리니까 그 여자한테도 레이몬드랑 똑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바바리 맨이었던 것 같아요. 바바리 우먼? 바바리맨? 어쨌든 그 여자도 치마 속에 레이몬드와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빙빙빙 돌려요. 똑같이. 그러니까 쌍풍차가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를 마주본 상태로 서로 막 빙글빙글빙글 돌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죠. 누가 먼저 이걸 멈추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자강두천이 펼쳐진 거예요. 둘이 그렇게 미친 듯이 성기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이 레이몬드가 울상을 짓습니다. 이씨, 이건 못 이기겠다 생각했는지 걸음아 나 살려라 또 그곳을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레이몬드는 가짜 광기였죠. 그러니까 미친 척 하고 있었을 뿐이고 찐 광기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서둘러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디바인은 자기한테 택배를 보낸 게 마블 부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들 크래커스랑 함께 그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서 막 어딨냐고 화를 내면서 그 집을 샅샅이 수색을 해요. 이방저방 찾아다니면서 그 부부의 행방을 찾는데 걔네는 아직 집에 없죠. 지금 밖에서 한참 바바리맨 하고 있죠. 그래서 디바인이 보자마자 목을 그냥 쳐버리려고 했는데 걔네가 없으니까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한계치까지 가서 몸을 막 주체를 못합니다. 막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정말 여기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고 핥기 시작해요. 뭐 이것저것 핥습니다. 스레바도 핥고 침대도 핥고 소파도 핥고 다 핥아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핥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낼름 이러고 핥습니다. 핥으면서 막 침도 흘려요. 여기저기 자기의 침으로 그 집을 더럽히기 시작해요. 정말 최고의 치욕을 주려는 수작이죠. 그렇게 집안 곳곳을 아주 구석구석 핥습니다. 계단도 핥고 계단 그 손잡이 난간 있잖아요. 거기도 낼름 다 핥아가지고 아주 침 범벅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집안을 막 핥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디바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걸로 괜찮을까요? 그냥 거실에다 똥이라도 싸놓을까요? 이거 분이 안 풀리잖아요 하면서 아들이 얘기를 하니까 디바인이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부엌으로 가자 이러고 막 부엌으로 뛰어갑니다. 부엌에 가서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러요. 거기는 이제 사람이 식사를 하는 장소잖아요. 스푼, 포크, 접시 뭐 여러 가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낼름 다 했습니다. 아주 침 범벅을 만들어놔요. 이제 그 마블 부부는 아주 큰일 났죠. 뭐 오면은 얘네 침 그냥 먹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참 집안을 더럽히고 욕보이고 있는 찰나에 이 두 사람이 그 핥는 과정에 점점 뭔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설명합니다. 이 디바인과 아들이 집안을 핥으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성적으로도 흥분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의 몸을 막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서 엄마 나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난 신의 아들이에요. 엄마는 신이잖아요. 난 그럼 신의 아들이죠. 막 이러면서 엄마를 막 찬양하고 그 엄마도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하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해줄게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서로의 몸을 더듬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바지를 벗기고 이제 구강성교를 해요. 이 두 사람이 이 장면이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장면이 뭔가 은유를 보여준다든가 뭐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리얼로 나옵니다. 리얼로 나와요. 그냥 그 장면이 제가 영화를 꽤나 봤고 제가 본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여기저기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정말 소문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 소문도 못 들어봤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 영화에 그냥 정말로 리얼로 생으로 나옵니다. 그 구강성교하는 장면이 뭐 이 장면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끔찍한 영화지만 이 장면 때문에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로테스크하고 정말로 역겨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 장면이 어쨌든 그렇게 막 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집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갔더니 그 안에는 마블 부부의 부하이자 하인이자 집사 역할인 채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그 마블 부부의 옷을 훔쳐 입고 소꿉놀이 같은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옷장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거기서 소리가 났던 거예요. 문을 열고 걔를 포박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블 부부가 불쌍한 여자들을 납치해서 지하에 그런 임신 공장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채닝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는 여자 두 명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두 명이 이 디바인한테 자기들 풀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빌어요. 그래서 결국 디바인은 그 여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들은 풀려나자마자 칼을 들고 자기들을 감금하고 임신시켰던 그 채닝의 성기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디바인하고 크래커스는 아주 신나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 마블 부부는 또 뭘 하고 있었느냐, 얘네는 이제 그 바바리맨 하는 걸 다 끝내놓고 아까 전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도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대로는 나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간다, 오늘 정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치욕을 맛본 이 기분으로 나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부부는 다시 디바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디바인은 한참 이 마블 부부의 집에 있을 때잖아요. 집에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여기저기다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아예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요. 태우면서 역시 우리는 진짜 짓궂은 악당들이야, 그렇지? 여보? 이러면서 둘이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얘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디바인이 마블 부부의 집을 아주 침범벅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집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디바인이 화가 나서 얘네들 내가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는 그냥 이렇게 침범벅으로 더럽히고 끝낼 게 아니고 진짜 아주 작사를 내야겠다면서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마블의 집으로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블 부부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서로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소파에서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뭔가 집안이 이상합니다.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뽀뽀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 소파가 걔네를 팡 하고 튕겨버려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소파, 뭐 테이블, 의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바인의 침 때문에 무언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괴물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쾅쾅쾅쾅 움직입니다, 자기네들 맘대로. 뭐 그 침에 무슨 능력이 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침을 너무 많이 발라서 미끄러진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애들이 자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팡팡팡팡팡팡. 그래서 얘네가 이거 분명히 체닝의 짓이다, 우리가 자기를 가뒀다고 집안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놨구나 하고 그 옷장으로 가요. 거기다 나가기 전에 가둬두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옷장 쪽으로 갔더니 문이 열려있고 체닝은 없는 거예요. 얘가 지하에 있는 여자애들 풀어주고 도망을 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서둘러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여자는 없고 채닝이 성기가 잘린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네는 이제 알아차린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 여자애들이 탈출을 했고 채닝을 죽였구나. 그럼 얘네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할 텐데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는 본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네는 더 이상 악당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나도 무서워 이러고 계단을 서둘러서 올라가서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렇게 1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1층 현관문 앞에는 디바인의 가족이 서 있습니다. 총을 딱 들고 야 한참 찾았네, 잘 걸렸다, 너 오늘 뒤졌어 이러고 너 마블 부부지? 하고 걔네를 막 포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걔네가 아니에요 저는 데이비드인데요 막 이러고 다른 이름을 대요. 막상 디바인의 그 살벌한 얼굴을 보니까 애들이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랬는데 디바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얘네가 더 시끄럽게 하면 나 바로 얘네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입부터 막아 해서 입에 테이프를 감고 얘네를 포박을 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선 너네 당장 죽이고 싶은데 지금 기자들을 불러놨으니까 거기 가서 죽어 이러고 걔네를 데리고 자기의 아지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디바인은 콘이랑 레이몬드 부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 앞으로 도착을 하게 돼요. 갔더니 거기에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뭐 한 3-4군데가 와 있어요. 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바인하고 인터뷰를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추악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디바인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기 전에 공개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제 피고인들은 그 마블 부부죠. 그리고 증인, 배심원, 판사, 검사 이거는 다 이 디바인의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자, 코니 당신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입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재판대에 올려서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집을 태운 사람들이 쟤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쟤네가 아주 나쁜 놈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쟤네는 그럼 죽여도 되나요? 네 죽여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오시죠. 자 그럼 우리 코튼 양 올라가시죠. 모든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죠? 저희 집을 태웠습니다. 그럼 어떤 벌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즉결 처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오세요. 자 그럼 피고인들 변론하시겠어요? 하는데 둘은 입이 막혀있죠. 없으시군요.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마블 부부 사형 땅땅땅 이러고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걸 기자들이 팍팍팍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 디바인은 마블 부부를 데리고 숲으로 데려가서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온몸에 본드를 칠하고 닥터를 막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문 기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한테 얘네가 가장 추해진 모습을 사진을 찍게 하고 얘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닥터를 씌우고 사진 촬영을 한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시작돼요. 자, 마블 부부 사형 탕탕 해서 두 명을 바로 그렇게 죽여버려요. 그렇게 처형식을 끝내고 나서 디바인은 이제 살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다 쪽으로 가볼까? 거기 가면은 그 주유소에 화장실 있잖아. 거기가 굉장히 살기 좋대. 거기서 아예 눌러 살아버리자. 그리고 우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완전 새 인생을 사는 거야 하고, 아이다호에도 아주 끔찍한 악명을 떨치러 렛츠고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아이다호로 떠나고,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면 아마 아이다호인 것 같아요. 그곳으로 도착한 이 세 사람, 디바인, 크래커스, 코튼, 요 세 사람이 길을 아주 멋들어지게 걷고 있습니다. 모델들처럼 아주 멋들어지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디바인이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거 마지막 관문이니까 요거는 진짜로 더럽습니다. 저 그리고 꽤나 솔직하고 제가 느낀 걸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후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되고, 요 장면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멋들어지게 걷던 이 디바인이 무언가를 발견해서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예요. 거기에는 아주 작고 소중한 강아지가 그 주인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아팠는지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디바인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사람, 가장 추악한 여자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어울리는 표정 연기를 해요. 정말로 장난 아닙니다. 그냥 그 장면만으로도 너무너무 속이 메스꺼워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그 강아지 뒤로 접근을 해요. 그 강아지가 똥을 쌌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입으로 탁 집어넣고 막 씹어서 먹습니다. 근데 살로소돔은 초콜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먹으면서 역겨운 표정을 지어도 그게 연기인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달콤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저 깊은 곳에, 그 눈동자 아주 깊숙한 곳에 달콤함이 보이거든요. 그 살로소돔을 보면. 근데 이건 리얼이에요. 이건 진짜 리얼 똥이거든요. 그걸 먹는데 이 디바인이 이게 지금 촬영 중이고 지금 슛이 돌고 있고 연기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질을 못 참는 게 보여요, 화면에. 걔가 막 웃어야 되는데 그거 먹고, 제 생각에 아마 콘티에는 똥을 먹고 활짝 웃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 콘티에는. 근데 얘가 그걸 먹고 웃질 못하는 거예요. 막 얼굴이 경련이 나면서 역겨우니까 헛구역질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니까 진짜로 저 이걸 보고 화장실로 뛰쳐갈 뻔했어요. 정말로 너무 역겨운 장면이 나오고, 디바인이 일전에 보여줬던 그 환상적인 연기를 또 펼칩니다. 그 흉악한 얼굴을 하면서 이제 화면이 암전되고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은 감상평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로에 삼류 저질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카메라 구도나 배우들 연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극적이에요. 그리고 소품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B급 영화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이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삼류 연극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작품의 감독은 존 워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컬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지금 이 핑크 플라밍고 자체도 이 감독의 대표작인 쓰레기 3부작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요지경이죠, 세상이.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컬트 영화라는 건 알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컬트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전 그냥 좀 뭔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영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컬트 영화라는 그 장르를. 근데 봤더니 뭐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컬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컬트 영화라는 말의 뜻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제 컬트 영화는 소수의 정말 열광적인 팬이 있는 그런 영화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룹에게 종교적일 정도로 아주 칭송받는 그런 영화들, 그런 거를 이제 컬트 영화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저는 더 의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72년도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법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게 지금 없잖아요. 뭐 근친상간, 식인, 뭐 그다음에
개똥을 먹고 동물 학대하고 뭐 정상적인 게 지금 없는 영화인데 이게 그렇게 인기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나 만화책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그런 거 볼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뭐 그런 걸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항상. 뭐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던 어떤 것들보다 이게 지금 쓰레기거든요. 이 72년도에 나온 이 핑크 플라밍고가 제가 봤던 어떤 것보다 가장 봐선 안 될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저런 걸 봐놓고 내가 뭐 그 베르세르크나 이런 거 좀 봤다고 나한테 뭐라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 저는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핑크 플라밍고를 알고 계시냐고. 조금 반발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그 똥꼬쇼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들이 쓸 때는 그냥 똥꼬쇼 해서 뭐 별 이미지나 형상화 없이 그냥 단어로 사용했었는데 이거 사실은 과거에 정말로 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거 혹시 한 1, 20년 전만 해도 어디선가 이 쇼를 한국에서도 누가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무언가 그런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이 똥꼬쇼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게 전파가 되고 점점 세대를 거슬러서 이제 우리도 쓰고 있고,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어원도 모르고 쓰고 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72년도 영화를 보니까 그 어원이 뭔지 알겠더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똥꼬쇼가 뭔지. 그러면서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단어들을 우리는 뜻도 모르고 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영화랑은 관련 없는데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참 어떤 의미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살로소돔 보면서 뭐 역겨움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냥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역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보면서 제가 스토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관문들 몇 개의 장면, 그걸 빼고도 그냥 영화 자체가 속이 조금 좋지 않아요. 계속 보는 내내 그냥 별 장면 아닌데도 그냥 속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도 이 영화 상영을 할 때 관객들한테 봉지를 하나씩 나눠줬대요. 표랑 같이 들어가서 토하라고 여기다가. 그리고 감독 인터뷰도 보면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고 토를 하면 그건 자기한테 기립박수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그 감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건 사람들을 토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거죠. 실제로 감독이 그런 말도 했고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만든 게 쓰레기 3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겨울 수밖에 없죠. 저는 감독한테 기립박수는 치지 않았고 그냥 소소하게 앉은 채로 반 박수 정도만 쳐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핑크 플라밍고 정말 역겹게 봤고요. 다시는 이렇게 좀 역겨운 영화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쿠토를 사실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리뷰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핑크 플라밍고를 보고 내가 생각보다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고 좀 더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핑크 플라밍고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